네, 엔비디아의 장투에서 800% 수익을 낸 체리나 씨, 그리고 SK 하이닉스 장기 보유로 대박을 낸 전원주 씨, 그리고 3전으로 100% 이상을 낸 김구라 씨, 30만 원으로 주식시장에서 20억을 만든 정재욱 씨, 이런 연예인들의 뉴스 기사를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데요. 800% 수익률을 우리가 쉽게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온큐를 투자해서 800% 수익을 내왔습니다. 여전히 계속 보유 중인데 지금은 빠져서 500%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수익 좀 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200%, 500% 이런 수익률을 인생에서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투자를 잠깐 하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게,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장기간 물려 있거나 오랜 시간을 견뎌야 이런 상승장의 파도를 탈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은 큰 수익률이지만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그 수익률은 현저히 낮아질 거예요. 참 사람들이 재미있는 게 다 하는 방법이 있고 오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투자가 재능입니까? 그럼 오르기 전에 전 재산을 몰빵하고 집 팔고 마통, 신용대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끌어다가 다 태우면 인생이 바뀌었겠죠. 근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걸 못하는 겁니다. 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적어도 2번, 3번은 경험해야 이제 폭락했을 때 큰 돈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깔짝깔짝 몇 배, 몇 천도 좀 조심스럽지만 1억 미만의 돈으로는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그냥 짤짤이에요. 특히 사회 초년생들은 지금 하는 투자는 솔직히 다 불장난입니다. 물론 극소수 주식, 코인으로 압구정 현대 샀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우리 동네에서 연예인이 하나 나왔다 뭐 이 정도 확률인 거예요. 지금 보면 주식에 더 집중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부동산은 큰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안 해봐서 큰 돈을 넣는 게 무서워요. 이게 한번 해보면 점점 통이 커진다는 게 주식도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100만 원 넣는 것도 불안하다가 몇 번 해보면 몇 배, 그 다음은 1000 단위로 가고 거기서 수익을 경험한 순간 이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크게 물려서 고생하고 조금씩 성숙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도 한번 해보면 똑같아요. 처음에는 실투 적은 소액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억 단위, 그리고 10억 단위 그 이상으로 가는 거죠. 요즘 사람들 마인드가 뭐냐면 주식으로 돈 불려서 집 사야지 하는데, 이건 조금 저주를 퍼붓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요. 백날 해보십시오. 절대 집 못 삽니다. 4848 하는 사람들은 연평균 수익률 10% 내면 정말 잘하는 거고요. 장기 투자라고 오래 묻어둔다는 사람들도 수익률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럼 다 정리해서 또 다른 걸로 바꿉니다. 이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게 누구나 겪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동네, 살고 싶은 아파트는 원래 못 사는 겁니다. 그냥 쳐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쁜 연예인처럼 그냥 동경의 대상인 겁니다. 근데 내가 진짜 인생을 걸어서 그 연예인을 만나려고 노력하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만날 수 있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계획해서 실행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사는 거, 주식으로 돈을 튀겨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다들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부동산 나도 하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그럼 돈이 생기면 할 거예요? 돈은 평생 안 생길 건데? 참 슬프게도 우리에게 돈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면 좋겠지만 큰 돈은 전생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에게 신이 주는 선물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나에게 달아나려고만 하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주식처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일단 부동산 등기를 쳐야 합니다. 주식을 한 주 사야, 주식에 관심이 생기든 부동산도 일단 소유해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떡 하고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를 절대 못 삽니다. 지금 집을 사려고 계획하려다가 뭔가 너무 올라가서 놓치신 분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온다. 급한 상승은 급한 하락으로 끝난다. 그래서 떨어지면 살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런 시기가 오면 무주택자는 절대 못 삽니다. 떨어졌을 때 사는 사람들은 다주택자예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전보다는 부동산, 주식시장 사이클을 많이 이해하고 있어서 떨어질 때 사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폭락론자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버블이 다 터져서 토막이 날 거야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격은 철저히 사람들이 거래하는 금액이에요. 오른다, 떨어진다, 상승한다, 하락한다는, 즉 산다 안 산다 이 두 가지 액션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이제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서 배웠어요. 적당히 빠지면 다 살 겁니다. 다주택자가 먼저 사고 그 다음 무주택자들이 움직이면 다시 가격은 또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30% 이상은 절대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사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경매를 활용하면 부동산에서 사는 것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경매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경매 물건을 한번 볼까요? 분당 샛별마을 3부 아파트 1992년식 58세대 5구제곱미터 아파트 1층입니다. 57명이 입찰을 들어왔습니다. 감정가는 8억인데 13억의 낙찰을 받아갔어요. 나와 있는 매물은 없고 84 최저가가 18억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이 없다 보니 일반 매매 수요까지 들어와서 57명이나 입찰 들어온 거예요. 나와 있는 매물은 없고 84가 최저가 18억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이 없다 보니 일반 매매 수요까지 들어와서 57명이나 입찰을 한 거예요. 최고가 13억 5천을 찍고 경매로 13억 7,800에 낙찰을 받아가면서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장난 아니죠? 네. 두 번째 물건 보겠습니다. 미사 12단지 미사강변 파크뷰 아파트입니다. 664세대. 최근 실거래가는 경매 물건이랑 같은 74제곱미터로 9억 9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감정가는 9억 700만 원에 잡혀 있었지만 신건에 4명이 들어왔죠. 그래서 9억 6,199만 9,99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차순위 금액을 보면 9억 6천에 들어왔네요. 원래 경매 물건은 신건부터 보는 겁니다.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 하이파크 시티 일산 파밀리에입니다. 2011년식 총 1676세대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8억 900만원, 최저가 5억 6,630만원에 시작하는 이 아파트는 얼마에 낙찰이 되었을까요? 64평 대형 평수입니다. 방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네, 감정가 8억 900만 원이고 낙찰은 5억 8,190만 원에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2명이 들어왔고요. 차순위는 5억 7천에 들어왔어요. 최근 실거래가는 7억입니다. 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7억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1년 최고가 때 10억 3천에 거래되었던 물건이에요. 전세는 최고가 8억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금액이 7억인데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5억 8,19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얼마를 싸게 산 겁니까? 실거래가 7억, 부동산에 나와 있는 현재 최저가 7억. 근데 경매로 5억 8천에 샀어요. 엄청 싸게 산 거죠. 1억 2천 정도 싸게 산 겁니다. 네,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남양주시 다산동의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입니다. 2018년식 1685세대 아파트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9억 5천이고요. 1월달 거래량만 봐도 18개나 거래가 되었어요. 많이 거래가 되었네요. 네, 이 물건은 대항력이 있는 물건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물건인데 임차인이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최저가는 2층 8억 8천이고요. 경매 물건이 13층인데 고층 물건은 9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9억 1,8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13명이 들어왔고요. 차순위는 8억 7,100만 원이네요. 이 9억 1,800이 최고가 매수인이 안 왔더라면 차순위가 8억 7천만 원에 싸게 낙찰을 받은 거죠. 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미사 강변 9단지입니다. 감정가는 1억 4천만 원이고요. 한번 유찰돼서 7억 2,800에 시작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실거래가는 10억 6,500이었고요.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은 1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11억에 사야 되는 물건인데 경매로 10억 9,9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떨어지면 집 살게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우선 산 다음에 산 집으로 또 다른 집으로 바꾸고 그렇게 내가 사고 싶은 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되는 겁니다. 집 한 개만 내가 깔고 앉아 있으면 팔 수가 없으니까 하나 두 개씩 사면서 자연스럽게 다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금력이 없으면 지역을 좀 확장해서 보셔야 합니다. 인구가 80만 이상 도시들만 우선 보세요. 지방은 안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잘 지켜보십시오. 강남이 오르면 그 주변을 끌고 가면서 서울이 전부 오르고 경기도, 인천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따라갑니다. 하지만 무조건 전부 다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사야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상승한다, 하락한다는 산다, 안 산다 라고요. 지금도 지방에 입주 물량이 없는 울산 같은 경우를 보면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오릅니까? 서울은 왜 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니까 오르는 거죠. 울산도 사람들이 사니까 오르는 겁니다. 서울에 입주 물량이 없죠. 근데 사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억씩 또 오르는 겁니다. 울산도 적정 수요보다 입주 물량이 적습니다. 근데 입주 물량으로만 무조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입주 물량이 공급이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야 올라갑니다. 투자자들이 단체로 관광버스 타고 가서 한 사람이 3개씩 막 사고 그래야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투자는 시수요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사셔야 하는 겁니다. 댓글들을 보면 아직도 이런 놈이 있네. 집값 버블은 다 터질 거야. 그리고 저도 상처를 받아서 댓글을 잘 안 보려고 하는데 네, 강한 한 방을 날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글자로 침을 뱉는 분들, 와 근데 진짜 가르치면 얼굴에 딱 맞는 기분이 들거든요. 아니 그냥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지. 꼭 구독 취소한다, 요걸 한 바가지로 하는 거죠. 전 그런 분들도 다 존중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계속 이게 반복되는데 여전히 똑같은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어디 동굴 같은 데 숨어 있다가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99학번이고 군대 전역을 2001년에 했거든요. 그때도 집은 비쌌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차 위에 올라가서 뛰면서 우리가 응원하고 그럴 때 부동산도 같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비싸서 못 샀어요.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과 비교했을 때 너무 싸다고 생각하지만 당시는 역대급으로 비쌌습니다. 지금처럼요. 앞으로 미래 2036년에서 뒤를 돌아봤을 때 지금은 싼 가격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OECD 나라 중에 PIR이 가장 높고 부동산은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통계적으로 자료를 근거해서 보면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근데 가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지불한 가격입니다. 네, 파인다이닝 모수 서울이죠.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런치가 32만 원이고요. 디너가 42만 원입니다. 이 돈을 내고 점심 한 끼를 먹는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몇이나 될까요? 근데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기준으로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이 가격이 거품이고 이 거품이 꺼져서 이게 32만 원에서 3만 2천 원이 될까요? 아마도 10년 뒤에는 더 비싸게 2배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부정하지 마시고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을 인정해야, 부동산 가격을 인정해야 내가 살고 싶은 그 꿈의 아파트를 거머쥘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대출 규제 때문에 6억 정도로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오르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과거의 가격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과거의 가격은 기억에서 날려버리시고 떨어져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해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 집 장만 하나는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입주 물량만 봤을 때는 역대급 상승장이 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게 규제로 막고 있어요. 살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게 수요를 막아놓고 있어서 지금 무주택자들이 다 사고 나면 거래가 끝나고 그 상승은 멈추게 되는 겁니다. 가격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정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